이중턱. 제가 이중턱이 그렇게 심한가요? 원장님, 이중턱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많죠. 저도 이중턱이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이중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알 수 있나요? 이중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이중턱의 상태가 다르고 피부 처진 상태가 다르고 병원에서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해결법을 알기 전에 이중턱에 대해서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중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보통 대부분 지방이 많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물론 지방도 있고 피부가 처져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목에 있는 근육 자체의 볼륨이 커서 이중턱이 보이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메인은 지방이에요.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지방세포들의 개수, 두 번째로는 지방세포 하나하나의 크기. 첫 번째로 이 개수는 저의 지방세포의 개수는 뭐 1000개다. 근데 피디님의 지방세포의 개수는 뭐 100개다. 이게 어렸을 때 정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지방세포 하나하나의 크기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면서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중턱 지방을 해결할 때는 지방세포 개수를 자체를 줄여주는 방법이 있고, 이 지방세포 하나하나의 부피를 줄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좋겠어요? 부피를 줄여준다? 부피를 줄여준다. 맞아요. 이 부피를 줄여주는 것도 이중턱의 볼륨을 줄여주는 거니까 좋은 거기는 한데, 이 부피는 늘었다가 줄었다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일시적으로 줄여놔도 나중 되면 다시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방세포의 개수를 줄여. 제 지방세포의 개수가 1000개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1000개를 예를 들어서 500개로 줄여버렸어. 그러면은 얘가 아무리 늘었다 줄었다 한다 하더라도 개수 자체가 절반으로 줄여버렸으니까 아무리 늘어나도 이 지방세포가 커지는, 볼륨이 커지는 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를 줄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거죠. 근데 부피를 줄여주는 방법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피를 줄여주는 방법들은 일시적으로는 부피가 좀 줄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시 늘어나요. 물론 줄어든 상태가 유지가 되면 좋은데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게 문제죠. 오늘 이중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간단한 시술부터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윤곽주사 혹은 지방분해주사라고 이야기하는 주사 시술이 제일 간단해요. 비용도 저렴하고 어디 가서 맞기도 간편하고 맞고 나서 별로 티도 안 나고 하니까 제일 부담 없이 맞을 수 있는 시술이죠.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주사를 놔서 지방세포를 파괴시켜서 개수를 줄인다. 두 번째는 주사를 놔서 지방세포의 사이즈를 조금 줄여준다.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는 이 턱 주변으로 림프순환을 좀 원활하게 해서 약간 슬림하게 보이게 도와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방분해 주사는 보통 이 지방세포의 부피를 줄여주는 성분의 약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은 이 약이 맞고 나서 부작용이 덜해요. 지방세포를 줄이는 주사를 맞았을 때는 염증이 생긴다든지 뭐 심하게 붓는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간혹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놓는 입장에서는 그런 주사를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조금 더 방어적으로 부작용이 좀 덜한 사이즈를 좀 일시적으로 줄여주고 아니면 혈액순환을 좀 개선시켜서 좀 갸름하게 보이는, 하지만 기전 자체가 부피를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피가 준 거는 다시 금방 돌아와요. 내가 갑자기 살을 팍 빼면은 다시 금방 좀만 관리 안 해도 확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방세포도 일시적으로 금방 줄여놓으면은 다시 얘가 며칠 지나면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윤곽주사는 지방이 조금 심하지 않은 피부 탄력이 어느 정도 좋은 분들한테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사 시술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인모드 혹은 뭐 울세라, 슈링크 이런 에너지 기반 장비들이에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주사 시술처럼 상대적으로 조금 맞는 것도 간편하고 맞고 나서도 별로 티가 안 나고, 그러니까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시술들이죠. 이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에너지를 줘서 지방세포의 부피를 좀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얘네들은 약간 피부의 탄력도 조금 증진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중턱이 있으면서 피부도 살짝 처져 있는 분들한테 좀 적합한 시술이죠. 다만 부피를 줄여주는 역할이라서 시간이 지났을 때 요 줄어드는 지방세포가 조금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이 생긴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 지나니까 조금 돌아왔어요.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반복적으로 맞아야지 좀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중턱 없애는 방법 중에 실리프팅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실리프팅은 언제 고려하면 좋은 건가요? 실리프팅은 지방세포 자체를 뭔가 없애고 줄여주는 역할은 아니에요. 실의 힘으로 턱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물리적인 힘으로 잡아주니까 턱 라인이 조금 좋아지고, 그리고 그 들어간 실에 의해서 안쪽에서 콜라겐이 생성되고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났을 때는 지방세포를 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다시 돌아온다는 단점이 있어요. 실리프팅은 하고 나면 바로 이제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실리프팅의 가장 좋은 점은 즉각적인 효과가 매우 좋다는 거죠. 하고 났을 때가 제일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나서 그 실의 힘이 조금 약해지고 실에 녹아서 없어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돌아오는 원래대로. 그게 조금 한계. 근데 결국 이중턱을 없애려면 지방 흡입이 최고 아닌가요? 지방 흡입이 최고죠. 지방세포의 개수를 줄여주는 게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기에 제일 유리한 게 지방 흡입. 실제로 물리적으로 주사기를 넣어서 지방세포를 빼서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지방세포가 1000개였는데 얘를 800개로 만들어버려. 얘를 500개로 만들어버려.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지방세포의 부피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개수를 줄일 만큼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효과도 좋고 유지력도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 가장 추천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근육묶기라는 것도 하잖아요. 지방도 있고 피부 처진 것도 있고 목에 근육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의 근육은 사실 굉장히 얇아요. 얘가 처지면은 피부랑 같이 이렇게 처져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처져 내려온 근육을 좀 단단하게 조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옷의 앞단추를 이렇게 잠그면은 팽팽해지잖아요. 보이시나요? 내가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얘가 이렇게 좀 퍼져 있어, 옷이. 근데 요 가운 단추를 잠궈요. 그럼 얘가 좀 팽팽해지죠. 이렇게 만드는 게 근육 묶기예요. 그걸 같이 해주면은 목이 조금 더 갸름해지는 효과가 생기니까 더 좋은 거죠. 그러면 이중턱도 결국 원인에 따라서 맞춤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정확히 그거예요. 상태에 따라서 그냥 간단한 주사 시술로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지, 이중턱 흡입을 해야지 확실한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중턱 흡입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근육 묶기까지 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의사와 만나서 정확하게 어떤 원인이 있고 어떻게 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